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25일 화요일 아침 9시 27분입니다. 어제 미국은 그 혈장 치료제 관련된 이슈로 상승 마감했죠. 일단 다 상승 마감했는데 어제 일단 갭 상승한 이후로 그림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S&P하고 나스닥하고 뭐 다우하고 얘네들이 각자 다른 길을 갔다는 게 어제 좀 특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전염병 때문에 약간 득을 봤던 쪽이 FANG와 나스닥이라면은 그동안 전염병 때문에 좀 손해보던 게 S&P하고 다우나 이런 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치료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S&P나 다우가 좀 더 강하게 오르는 것 같네요. 아무튼 그래서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이 0.6% 그죠? 0.6% 그리고 갭 상승했다가 음봉으로 쭉 밀렸는데 나스닥 말고 S&P는 보시면 갭 상승 출발해서 1% 상승 마감했어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FANG만 어제는 좀 약했던 거예요. 아무튼 근데 중요한 거는 FANG가 중요한 거지 지금 S&P하고 나스닥이 그 S&P하고 다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튼 그래서 애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예전과는 조금 다른 모습들이 좀 이제 나오긴 나왔어요. 어제 음봉이 나왔는데 일단은 고점대에서 좀 있어 보이는 길이 좀 어쨌든 오래간만에 좀 긴 음봉이 나왔고 그나마 좀 긴 길이에 최근 거래일수에 최근 몇 거래일 최근 한두 달을 비교해 보면 그나마 좀 길이가 긴 봉에 그리고 일단 음봉에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일단 나오긴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한 거래량이에요 이게. 그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애플이 넘어가냐 못 넘어가냐 여기를 보면 되겠죠. 여기 시가 514.79가 어제 시가인데 여기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일단 보면 되겠죠. 앞으로 이제 이거 넘어가냐 못 넘어가냐. 아무튼 어제 시초가를 굉장히 큰 저항으로 만들어 놨다라는 게 일단 애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대량 거래에 음봉을 만들어 놨으니 아무리 상승 마감이라 하더라도 일단 어제 이거는 갭 상승하고 나서 땡 하자마자 팔아버린 거거든요. 일단 한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볼 부분인 것 같고 애플하고 나스닥이 지금 전 세계 주식시장을 끌고 올라가는 거라 얘네가 언제 꺾이느냐 지금 계속 보자는 거죠. 아무튼 뭐 이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어제가 24일이었죠. 그러니까 어제가 액면 분할 기준일로 사용되었을 수도 있어요. 저도 뭐 지나봐야 아는 거지만은 일단은 어제 기존 주주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아침에 보면 이제 계좌에 애플 주식 수가 뭐 몇 배로 더 찍혀 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어제도 액면 분할 기준일이긴 합니다. 근데 또 모르죠. 31일 날이 이제 이 실제로 스플릿된 가격으로 거래되는 날이라고 하니까 또 31일에도 또 어떤 큰 변화가 있을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근데 일단은 어제도 액면 분할의 어떤 기준일이긴 했는데 모르겠어요. 일단은 일단 뭐 그런 날이라서 이렇게 음봉의 대량 거래라는 이런 반응이 나온 건지 어쩐지 아무튼 그 부분은 좀 앞으로 지켜볼 부분이고 자, 어제 또 봐야 될 거는 달러인 것 같습니다. 달러 그죠? 달러 인덱스예요. 얘도 좀 하락세기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충 이렇게 가볼게요. 대충 이런 식입니다. 여기 고점 이렇게 연결해보면 이렇게 따라 나오거든요. 아직까지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거죠. 여기 있는 이 선에 터치할 때까지 시간이 좀 더 많이 필요한 구간이고 어쨌든 저는 94를 안착하면은 이제 완전 이 달러의 강세로 전환이 됐다라고 이렇게 볼랍니다. 저는 일단 이렇게 보려고 하고요. 현재로서는 어쨌든 하락세기형 여기 있는 이런 식으로 그어지는 하락세기형하고 이렇게 박스권 이렇게 지금 두 가지 추세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아직까지는 박스권에 있고 어젯밤에 이 미국장 시작할 때는 분명히 장대 음봉이었는데 장중에 일단 아래꼬리 달고 다 올라왔다는 게 일단 중요한 소식이고 이렇게 아래꼬리 달고 올라오면서 뭐 골드라든가 유로화라든가 이런 상대편에 있는 것들은 다 같이 좀 하락을 했죠. 이런 점들을 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추세선 요거 만나는 날까지 얼마 남지 않았고 뭐 기껏해야 오늘 밤, 내일 모레 그러니까 9월달 되면은 여기 어딘가에 이제 선에 대겠네요. 9월달 되면은 여기 어딘가 선을 터치하고 위쪽으로 시세가 나든지 어떻게 되든지 일단 9월달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쨌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제가 그 예전에 말씀드렸던 7월 말에 그 슈퍼 웬즈데이 이후로 일단은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고 있긴 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이렇게 달러가 올라감에 따라서 뭐 채권 금리 같은 게 조금씩 오르고 있긴 하거든요. 이런 점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채권 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신기하게도 일목균형표에 있는 어떤 그 구름대의 구름대의 저항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구름대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일단 이거는 금리입니다. 그죠? 금리. 이건 그냥 채권 가격이 아니고 금리입니다. 미국 10년물 금리인데, 이렇게 보시면 이 구름대 안쪽으로 일단 어제 양봉을 달면서 들어왔죠. 기존에는 여기서 이제 구름대 안에서 갭상승 출발하거나 해서 음봉으로 쭉쭉쭉 밀려 나오는 그림이었다면, 어제의 좀 차이점은 양봉으로 출발해서 구름대 밖에서 안쪽으로 지가 뚫고 들어간 게 좀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금리가 상승하면 이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 올렸던 이 모든 버블들이 한 번에 다 무너질 수 있는 중요한 것인데, 일단 어제 이런 식으로 양봉 달고 올라온다는 거, 요 8월 21일 날 나왔던 음봉을 완전 장악했다는 거, 이런 점들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제 버블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거 돈 10년 빌리는데 금리가 제로라는 게 사실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비정상으로 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조만간 정상을 찾아갈 거라는 거죠. 물론 아직까지 이런 얘기 하기는 좀 이르지만은, 만약에 어제 나왔던 양봉이 진짜 의미가 있고 앞으로 추세적으로 이렇게 반등이 나와준다면은, 일단 상승행자 이런 흐름으로 봐야겠죠. 상승행자 이런 흐름으로 봐야 되고, 일목균형표 상으로, 아니 그러니까 요 지금 현재 요 그림에서 보면은 대충 뭐 어쨌든 지금 0.6에서 0.76 요 정도 사이에 있는 저항, 요것만 돌파해 버리면은 위쪽으로 이제 당분간 저항이 없다. 10년물 채권 금리 뭐 거의 1%대까지 그냥 상승할 수 있다. 1%대까지 오르고 나면은 그죠? 여기 주봉상으로 봐도 구름대하고 일치합니다. 1%대 정도까지 오르고 나면 일단 이미 뭐 세계 경제는 박살날 수밖에 없죠.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금리가 오른다? 한계 기업들 다 줄줄이 쓰러지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이렇게 주봉 같은 것들을 보시나 월봉 같은 거를 보시나, 지금 대부분 지금 굉장히 어떤 그림들이 금리가 이제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하한선에 온 거예요. 그죠? 이런 게 바로 어떤 금리, 지금 채권 시장에 버블이 끼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것도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위쪽으로 튀면은 답이 없다. 그래서 이런 거에 베팅하고 있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다라는 거. 이와 관련해서 이제 뭐 장단기 금리차 이런 거 보셔도 되고, 장단기 금리차 같은 것도 슬슬 상승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오래간만에 한국 거를 좀 잠깐 보자면은, 한국 채권 금리거든요. 한국 10년물 채권 금리인데 비슷해요. 그죠? 모든 전 세계 금리는 다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한국 월봉 이런 모습, 얘도 언제든 튈 수 있다. 얘 많이 튀면은 2%대까지 튈 수도 있고, 이게 2%가 튄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하게 앞으로 금리 오를 수 있다는 얘기고, 아무튼 일봉상으로 얘는 보시면 일단 주요 저항대는 일단 다 돌파해 놓은 상태예요. 일단은 미국보다 금리의 상승 속도가, 금리의 상승세가 훨씬 더 강하다? 뭐 금리가 상승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왜냐면은 미국은 이 일목균형표상에 있는 이 구름대가 두꺼워가지고 잘 못 넘어가고 있는데, 한국은 일단 넘어왔단 말이죠. 이런 모습들. 그래서 이거는 하락세 기형까지는 아니고, 요건 어쨌든 그냥 삼각 수렴형입니다. 요건 요런 식으로 지금 줄 대충 끄은 거예요. 하여튼 뭐 요런 식으로 하나 내려오고 요런 식으로 하나 올라가는 삼각 수렴형입니다. 삼각 수렴형 지금, 그리고 거의 끝자리 다 왔고요. 제가 그림 대충 그려서 그렇지 어쨌든 거의 끝자리 다 왔고, 이 금리 트렌드가 자꾸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금리 올라가면은 이게 무슨 얘기나, 외국인들이 한국을 버리고 있다라는 얘기, 뭐 그 외에 각종 부실한 기업들이 다 자빠질 수 있다라는 얘기. 금리가 올라가면 다 끝장입니다. 지금 연방준비제도는 금리가 올라가지 않게 하려고 피똥싸게 노력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시장 분위기를 거스를 수는 없다는 거죠. 시장 분위기가 슬슬, 대세가 이쪽으로 슬슬 기울어 가려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 여기저기에서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주식시장 그 변동성 지수 같은 거 좀 잠깐 좀 보시면은, 네, 뭐 지금 계속 지키고 있어요. 계속 지키고 있죠. 그죠? 변동성 지수 계속 지키고 있다. 21을 이제 지키기로 마음 먹은 모양인가 봐요. 빅스, S&P 빅스 21을 지키기로 마음 먹은 모양이고, 이게 그러니까 오르면서 빨리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거 완전 좋습니다. 이거 모양이 솔직히 옛날에 이렇게 3거래일, 옛날에 2거래일 뭐 이런 식으로 언더슈팅 나왔다 오르는 거,
이런 것보다 사실 이게 지금 더 무서운 모양이긴 하거든요. 요게 이제 사실 UVXY나 이런 거 들고 계신 분들한테는 정말 그 가슴 찢어지는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 정말 하루하루 견디기 힘들어지는 모습이긴 하지만은, 어떤 그 대박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요런 데서 나왔다는 거를 좀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 차트들 한번 뒤로 이렇게 돌려갖고 한번 보시면은 이제 드디어 옛날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옛날의 변동성 지수들 모습이 이래요. 그래서 정말 사람 괴롭히게 요렇게 움직입니다. 요렇게 움직여요. 요렇게 움직이다 튀고, 요렇게 움직이다 튀고 그러는데, 이런 모습이 일반적인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시장이 하도 고변동성이다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뭐 언더슈팅 나오고 튀고, 3거래일 만나고 튀고, 뭐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예전에 보던 평상시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죠.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어떤 이벤트들이 나오면 언제든지 튈 수가 있다라는 거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이런 부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나스닥 변동성은 뭐 답 없이 지 혼자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뭐 그죠? 이거는 약간 언더슈팅 같으니까 요거 제외하면은 이 저점이 살짝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고점도 좀 사실 살짝 올라가고 있습니다. 고점도 살짝 올라가고 있어요. 고점도 올라가고 있고, 저점도 살짝 올라가고 있고,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얘가 지금 이 고점과 저점이 살살 올라가는 이런 트렌드가 나오고 있다는 거. S&P, 저희 나스닥은 계속 오름에도 불구하고 변동성 지수 큰 추세 자체가 이렇게 지금 고점과 저점이 같이 높아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문제는 이제 언제 보낼 거냐가 문제인데, 아무튼 그건 알 수 없지만 일단 지금 시장 상황은 백척간도에 서 있다. 칼 끝에 서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장 얘기를 좀 했었고, 개인적으로 오늘 한국장의 반응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미국이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좀 갭상승 좀 많이 하지. 참 갭상승 좀 많이 해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방 보시는 분들은 어제 말씀드렸죠. 미국이 급등 마감해서 한국 코스피가 빵 갭상승하는 게 오히려 하방 보시는 분들한테 훨씬 속편한 일이 될 거다라고 어젯밤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생각보다 시장이 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좀 너무 이를지도 모르겠지만, 9시 40분이라 갖고 너무 이를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면 한국 시장은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한국 시장은 어제 미국이 한 1%대 올랐잖아요. 어제 미국 1% 올랐는데, 오늘 한국은 0.4% 갭 상승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현재 312 저항에서 딱 걸려 있는 모습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빵 떠가지고 풋옵션이 아침에 한 반토막씩 나고 여기서부터 음봉 나오는 요런 그림이었으면 더 요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오늘 한국이 약하네. 한국이 갭상승 좀 더 많이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312라는 저항을 꼬박꼬박 다 인식을 해주네 라는 생각을 일단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가에 얘가 갑자기 장대 양봉 나오면서 올라버리면은 또 이제 하방 보시는 분들한테 희망 사라지는 거고, 또 오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만약에 오늘 이 312대에서 지금 311 후반 312 여기에서 일단 저항을 받고 있고, 여기서 만약에 좀 오늘 하락 마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풋옵션이 조금 살아나는 모습이나 아니면 선물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결과적으로 박스권 안에 다시 갇히는 꼴이 되겠죠. 어제 미국이 상승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반응이 좀 요렇다는 거는, 반응이 이거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는 조금 일단 좀 아쉬운 측면이 있긴 있다. 그죠? 한국이 조금 약하구나. 한국이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 6월달이 아니고 8월달 초반에 뽕을 뽑더니 힘들긴 힘든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모습은. 네, 아무튼 뭐 봐야죠. 아무튼 계속 요 박스권 안에서 놀고 있고, 오늘은 박스권 상단을 테스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고, 8월 25일 화요일입니다. 그죠? 일단은 8월달 마지막 날까지 하나, 둘, 셋, 넷, 오늘 제외하고 이제 4거래일 남아있는 상황이네요. 이런 점들 좀 생각해 보시면서 아무튼 시장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아무튼 뭐 지켜보자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오늘 선물 박스권 상단 테스트,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건 리플 남겨주시고요. 그 이번 주 목요일 날에 있는 그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 연설 그거, 그리고 뭐 8월 마지막 날에 있는 애플 액면 분할, 요런 거 정도 신경 쓰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분하게 좀 먼 시선을 가지고 너무 단기적으로 시선이 빨려들지 마시고 여유롭게 하여튼 지켜보도록 하시죠.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